안녕하세요.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버티기가 힘들다는 2030 세대들의 영끌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서울에 이제 부동산을 산 20대, 30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끌, 비투 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20대, 30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30대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9년에 28%, 20년에 29%,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30%를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20대, 30대 아파트 매입 비율이 41.7%라고 합니다. 19년에 31.8%, 20년에 37.3%, 21년에 41.7%. 충격이죠, 충격.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안에서 이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매입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46%였는데 20대 30대 매입 비율이 21년도에는 51%까지 올랐답니다. 성동구도 2020년에 49%였는데 21년에 51%로 2%가 올랐다고 하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8%였는데 21년도에 49%로 10% 이상이 뛰었다고 합니다. 9억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매입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데다가 전세값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갭 투기가 쉽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노원구의 20대 30대의 매입 비율이 높은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관악구도 2020년에 37%, 38%였는데 21년에 47%로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제로 20대, 30대들이 집을 산 게 비율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혹은 금리가 인상하면 할수록 20대, 30대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0.01%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티도 안 날 정도의 수치지만 실제로 우려스러운 건 시그널이죠. 신호죠. 더 이상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호가 조작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지랄 발광을 해도 이제는 집값을 떠올리기 어렵다. 끌어올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분위기라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연끌이 사실상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비투가 제대로 안 먹힌다. 연끌과 비투가 가능했던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또한 2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지 모른다라는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리고 2022년 올해 하반기 금리를 몇 번 올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몇 번 올린다는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조정하는 양적 긴축도 할 생각도 있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시중에 뿌려졌던 미국의 달러를 대거 끌어당길 빨아들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닥칠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자산 몇 천억, 수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몇 조가 됐고 그 몇 조가 된 것도 뭐 3, 4조 수준이 아니라 이미 훨씬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늘어났고 더 이상 미국 또한 늦출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았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한 미국의 물가 인상률이 뭐 7%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죠. 한국도 이미 물가가 5% 중반대까지 치솟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자주 먹는 갈비탕, 김밥, 햄버거, 뭐 커피, 뭐 여러 가지 품목들,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눈을 다시 부릅뜨고 봐야 될 정도로 되게 올랐다라는 거죠. 이제 시중에 분식집 가서 김밥 하나 먹고 뭐 라면 하나 먹고 뭐 이래저래 하면 10,000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커피값도 5,000원이고요. 국수도 10,000원이라 그러고 뭐 백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어려운 거죠. 그냥 10,000원이라고 보면 10,000원을 훌쩍 뛰어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급속도로 늡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때마다 가계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한 2조 9천억, 3조 가량 된다고 하는데 기준금리 1%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이자 부담이 12조, 13조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담대 대출금리가 3.5, 3.7에서 한 5.2%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세 6% 넘어갈 거죠. 2%, 3%대 저금리로 주담대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5%가 되고 6%가 되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이자 부담에서 더블이 되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못 버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금융권들은 은행들 같은 곳에서는 지금 20대 30대들의 저 무리한 연끌 비투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매우 우려스러워할까요? 아니면은 예견된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예견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0대 30대들의 철저한 신용도를 파악해서 그들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 그리고 60대 70대까지 일해서 벌어들일 돈을 미리 땡겨서 받겠다라는 그런 자기네들의 계획을 다 세워놨다라는 거죠. 이미 그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다. 20대 30대들은 파산하겠다고 손든다고 절대 은행이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서 다 뜯어먹을 거라는 거죠. 그게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 금융노예라는 말이 되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끌한 20대 30대들이 이자 100만 원 내는 거 이자 250만 원, 이자 300만 원 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이자 100만 원 내던 거 이자만 100만 원 냈었는데 갑자기 이자 200만 원 내야 되고 원리금도 100만 원 내야 되는, 갑자기 100만 원씩 빠져나가던 게 갑자기 300만 원씩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겠죠. 힘들어요.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금융권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 그러면 너 대출 30년짜리인데 10년 더 늘려. 40년으로 늘려. 대신에 너 300만 원씩 내기 힘들잖아. 250만 원, 한 220만 원 정도 내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10년 늘리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서 도장시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대출 기간이 10년 더 늘어나고 이자 내는 총 기간은 늘어나니까 당장에는 좀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자 내는 원금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거죠. 대출 이자가 3%이다가 6%가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죠. 근데 6%가 아니고 9% 되고 10%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수준이 되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20대 30대들한테 연끌해가지고 저렇게 저금리로 빌려줬던 이유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네들이 20대 30대들 탄탄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앞으로 20대 30대들은 함부로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아마 고개 쳐박고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왜? 빚 갚아야 되니까요. 이자 내야 되니까,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은행들이 20대 30대들 연끌 비트한 20대 30대들을 요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미 20대 30대를 궁지에 몰아서 가산금리를 더 물려서 이자를 더 뜯어내고 더 오랫동안 그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장치 다 해놨습니다. 그걸 모르는 20대 30대들이 걸려든 거고요. 정부가 그걸 몰랐으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나 각종 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기득권들, 금융권, 금융기업, 그네들하고 다 결탁한 대규모 사기였던 거죠.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국무총리가 몰랐으며 국회의원들이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 그냥 이익단체들한테 상납받고 자기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20대 30대들을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뜨린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도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데 그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서 메꿀 거냐는 20대 30대들 이미 빚쟁이 영끌 비투한 노예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네들이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배달 일도 하고 물류센터 가가지고 택배도 싸고 대리운전도 하고 온갖 뭐 별의별 일들을 이제 다 또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안 그러면은 생활하지 못하니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게끔 시킨 거죠. 만든 거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미 기득권들이 바라는 대로, 재벌가 족벌가들이 바라는 대로 이미 프레임을 다 짜놓고 그 안에 걸려들게끔 다 기다린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부르짖고 집 사면은 분양받으면은 4억, 5억, 7억 그냥 번다. 야, 이래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월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야, 한 방 있어, 한 방. 주식해, 부동산에 몇 억 한 방에 땡길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 하지 말고 빨리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유혹하고 현혹시켰던 거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억, 5억을 금 내지 않고 그냥 빌렸던 거죠.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혹해서 넘어간 거죠. 다 걸려든 거죠. 이 무서운 거대한 사기극에 20대 30대들이 걸려들었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손절매에서 가격을 최대한 이렇게 낮춰서라도 급매로 해서 던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매수할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이게 20대 30대 영끌 비트한 사람들이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주식 지금이라도 손해 좀 보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는 거죠.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면은 그나마 노예 생활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아마 앞으로 혹독하고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 처리하고 바로 잡아야죠. 빚을 뜯어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힘들고 이 어려울 수 있는 매우 험악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자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많이 불안이 들고 있는데 이걸 신호로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 마지막 기회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쪼록 빚지지 말고 자기의 힘으로 저축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